한 겹 한 겹 더해질 때마다 살아나는 칠흑의 영혼. 빛에 따라 다른 색이 배어나오는 오묘한 바다의 빛깔. 그리고 이들을 이어준 천년의 손길. 시간의 예술, 역사 속의 칠공예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칠 산지인 강원도 원주. 온나무를 긁으면 한 방울 한 방울 진액이 맺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칠입니다. 따가 다 폈을 적에가 이제 6월 1일서부터 이제 9월 말까지 그러면 되게 4개월인데 4개월 동안에 내면은 이제 거진 끝난다고 보면 되죠. 오칠은 우리나라의 전통 도료인데요. 오칠을 잘 정제한 후 다양한 기물에 발라 마감하는 걸 칠공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칠은 생오칠에다가 철분가루를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그 솜에 받쳐서 나온 흑 검정 오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그 칠흑이 즉 검정 오칠을 말하는 거거든요. 흑칠 외에도 붉은 안료를 섞어 만든 주칠도 전통 칠입니다. 옷의 효능이라는 거는 첫째 이제 방충, 또 방습, 또 방화를 막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옷의 도막이 이제 굳어지면은 그 보존성이 상당히 오래 가죠.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의 나무 그릇이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오칠에 있는데요. 나무뿐 아니라 가죽, 도기 등 다양한 기물에도 오칠을 발라 보존성을 높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칠공예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금판과 금박으로 꾸민 화려한 칠기가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표면에 금판과 음판의 무늬를 붙인 평탈 기법이 적용된 칠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평탈 기법의 원리에 조개 껍데기를 붙인 것이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나전칠기는 얇게 갈아 만든 조개 껍데기를 문양대로 오려 장식한 칠기를 말하는데요. 나전패는 고유어로 자개라고 흔히 부릅니다. 능롱한 빛깔, 요거나 붙이면 요거나 한 6가지 빛깔이 나옵니다. 요 종류도 붉은 빛을 띠면서 나오고, 요거는 잉크 색깔이 나오면서 아주 능롱한 빛깔을 비추어주지. 이거는 아주 특이한 빛깔입니다. 자연산인데 한 30마리 정도 사게 되면 이런 빛깔이 하나씩 나옵니다. 전복 껍데기의 거친 표면을 갈아내어 일정한 두께로 만들면 나전칠기 재료인 자개가 됩니다. 나전칠기는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우리나라 목칠 문화의 핵심인데요. 고려 나전칠기는 왕실을 중심으로 사치스러운 귀족용품과 화려한 불가의 공예품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고려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을 들자면 첫 번째, 세밀한 문양 구성입니다. 전복자개를 0.23mm 정도로 아주 얇게 가공을 한 다음에 국화문이나 또는 모란문이나 국화넝쿨문이나 이런 문양들을 구성을 해서 깃면에 빼곡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구성과 또 한 가지 색채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 색채 효과는 전복자개뿐만 아니라 황금색을 띠는 그런 금속선, 그리고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복채한 데모전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품격 있는 그런 색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면 나전칠기는 유교의 영향 등으로 점차 화려한 기물보다는 실용품 위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포도무늬나 산수화 등 회화적 표현과 기하학적 무늬가 등장하였으며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의 여러 생활용품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3점만 남아있는 고려 나전합이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전 세계 단 20점만 전하고 있는 고려의 나전칠기. 그중 한 점이 해외에서 환수된 후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고려시대 제작된 나전 국화 넝쿨 무늬합. 길이 10cm 정도의 작은 크기에 2-3mm 정도의 조각들로 표현한 국화와 넝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단숨에 매료시킵니다. 세밀가귀. 작은 조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한 세밀함은 고려 나전의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세밀함이 온전히 표현되기까지는 수천 수만 번의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전칠기의 제작은 먼저 나무로 틀을 만들어 표면을 고르게 다듬고 칠을 올린 다음 3배로 백골을 감싸는 뱃사계를 합니다. 나무 자체는 100년이 가도 수축작용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칠하고 그 접착제로는 찹쌀풀하고 섞어서 이렇게 접착제를 써서 바릅니다. 뱃사계 후에 다시 칠을 하고 말린 후 무늬를 올리는데요. 나전의 무늬를 만드는 방법에는 먼저 문양대로 오려붙이는 주름질이 있습니다. 오려낸 자개는 무늬면이 바닥이 되도록 하여 종이를 붙인 후 악교풀을 칠하여 기물에 붙입니다. 그리고 인두의 열을 이용해 자개가 기물에 단단히 붙도록 합니다. 무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는 끊음질이 있는데요. 이때는 자개를 기물에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끊음질이라는 것은 칼을 가지고 문양대로 끊어서 붙이는 겁니다. 기하학적 문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북 문양 등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칠기 위에 무늬를 다 올리고 나면 나전 밑에 묻어있는 풀을 빼내는 작업 등을 거친 후 기물 전체에 다시 오칠을 올리고 오칠이 다 마르고 나면 나전에 묻은 칠을 긁어내어 무늬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런 세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나전칠기. 나전칠기의 세밀한 아름다움에 옛사람들이 얼마나 경탄했을지 가히 세밀각이라 이를 만하죠. 수천 년을 견디는 나무의 영혼 오칠. 그 위에서 만개한 오색의 바다. 그리고 세밀가귀를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친 장인들. 이렇게 만들어진 나전칠기는 공예를 넘어 예술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